제가 택시를 시작한 건 2018년쯤 사업이 망하고 나서였습니다. 빚더미에 안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운전대라도 잡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주로 야간 운행을 좋아했습니다. 차도 안 막히고 밤 손님들이 술 취한 사람만 아니면 팁도 쏠쏠하니까요. 그날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11월 말이었어요. 한국의 11월은 으슬으슬 춥잖아요.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45분쯤이었나? 강남에서 대학생들 내려주고 이제 퇴근 버튼 누르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콜이 울리는 겁니다. 보통 퇴근 모드 켜놓으면 집 가는 방향만 잡히는데 이건 좀 이상했어요. 출발지는 근처 구청 앞이었는데 도착지가 경북 안동구 수몰지구 안개마을 13번지라고 뜨더군요.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거긴 1980년대 댐 공사하면서 다 물에 잠긴 곳이거든요. 지금은 지도에도 없는 곳이고 비포장도로라 낚시꾼들이나 가끔 가는 곳인데 게다가 집이랑 정반대 방향이었어요. 취소하려던 찰나 요금을 받습니다. 예상 요금의 5배. 거기에 VIP 긴급 호출이라는 메시지까지. 그때 제가 대출금 막느라 돈이 정말 급했거든요. 순간 눈이 돌아갔죠. 에라 모르겠다. 입구까지만 데려다주고 길이 험하면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지 뭐. 하고 콜을 수락했습니다. 구청 앞에 도착하니 가로등도 꺼져서 어두컴컴한데 건물 기둥 옆에서 누군가 쑥 나오더군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옷차림이 좀 특이했어요. 요즘 잘 안 입는 옛날식 고급 양복에 중절모를 쓰고 낡았지만 윤이 나는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제가 백미러로 인사를 건넸는데 그분의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눈동자 색이 뭐랄까 물 빠진 것처럼 희미했어요. 그리고 얼굴은 주름 하나 없이 매끈한데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서 꼭 밀랍 인형 같았습니다. 네, 그분이 대답하는데 목소리가 꼭 마른 낙엽 받는 소리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거기로 가주이소. 급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손님, 비가 와서 거기 길이 엉망일 텐데요. 차가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길은 있을 겁니다. 그냥 가주이소. 집 앞까지 태워주면 웃돈 얹어드릴 테니. 그러면서 뒷좌석 팔걸이에 5만원권 지폐다발을 턱하니 올려놓더군요. 빳빳한 신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 묘한 냄새가 났어요. 비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저수지나 강가에서 나는 물비린내 같은 거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출발했습니다. 돈 많은 괴짜인가 보다 생각했죠. 고속도로를 달릴 때까진 괜찮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작게 틀어놓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국도를 빠져나와 댐 근처로 접어들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안개가 끼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통 안개가 아니었어요. 누런빛을 띠는 끈적끈적한 안개가 바닥에 쫙 깔리는데 꼭 차가 물 위를 떠가듯 붕 뜬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화살표가 빙글빙글 돌더니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회차하십시오. 회차하십시오. 계속 이 소리만 반복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예 도로 정보가 없는 지역입니다. 라고 뜨더군요. 내비는 꺼도 됩니다. 뒷좌석에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하이소. 우회전이요? 거긴 옛날 산길인데요? 막혀있을 텐데요? 길 있습니다. 꺾으이소. 뭔가에 홀린 듯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덤불숲 사이로 낡은 시멘트 포장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차 바퀴가 덜컹 덜컹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나무들이 터널처럼 우거져서 하늘을 가렸고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서 차 지붕을 때려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정적을 깨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 누구 만나러 가십니까? 한참 뒤에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가족들 보러 갑니다. 오늘이 우리 막내 딸내미 7번째 생일이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5분이었습니다. 생일 파티하기엔 좀 늦은 시간 아닙니까? 우린 항상 이 시간에 합니다. 그 일이 터졌던 시간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 일이 터졌던 시간이라니. 그때 갑자기 라디오에서 지지직거리며 잡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음악은 끊기고 물속에서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문이 안 열려. 아빠. 소스라치게 놀라 전원 버튼을 눌렀지만 라디오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끄지 마이소. 손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말하는 게 힘들어서 그랍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말입니까? 저 밑에 남은 사람들 말이요. 그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도로가 변했습니다. 시멘트 길이 사라지고 옛날 시골에서나 보던 흙길과 돌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길 양옆으로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비로 먹은 한복이나 옛날 교복을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빗속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차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발이 쑥 들어갔습니다. 멈추지 마라. 손님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멈추면 저것들이 우리를 데려갈 기다. 밟아라.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청각을 보니 숲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검은 물뿐이었습니다. 전봇대 윗부분과 지붕들만 물 위로 삐죽 튀어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물에 잠긴 마을 위를 달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대체? 구월성마을. 그가 말했습니다. 1980년 댐 완공되기 전의 마을이지. 그때 생각났습니다. 댐 건설할 때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다가 수몰된 마을이 있었다는 뉴스를요. 저 멀리 물 위로 반쯤 잠긴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촛불 같은 희미한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다 왔네. 13번지. 차가 저절로 멈춰섰습니다. 썩은 나무다리 앞이었죠. 손님은 가방을 챙겨내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김 기사. 여기까지 길을 찾아온 기사는 당신이 처음이야. 그가 문을 열자 차 안으로 썩은 물비린내와 냉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가 내리기 직전 제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동자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양복 카라에서는 빗물이 아니라 녹색 이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소. 그리고 이건 수고비요. 그는 조수석에 묵직하고 축축한 무언가를 던져두고 내렸습니다. 우리 딸내미, 아빠 왔다. 그가 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람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검은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살 속에서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형상이 보였습니다. 창백하게 부은 얼굴에 뾰족한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비명을 지르며 후진기어를 넣었습니다. 미친 듯이 차를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를 보지 않으려고 룸미러를 손으로 꺾어버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그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의 형상이 이제는 차를 쫓아 뛰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댐 근처 국도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동이 트고 있었어요. 꿈인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졸았나? 식은땀을 닦으며 조수석을 봤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시트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흙탕물과 이끼로 범벅이 되어서요. 그리고 바닥에는 아까 그 손님이 줬던 돈다발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는데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마르면서 5만 원권의 그림은 사라지고 제 손에는 축축하게 젖은 은행나무 잎과 썩은 나뭇잎들만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석 위에는 본 대신 줬던 묵직한 것. 그건 이끼가 잔뜩 낀 강돌 하나와 낡은 펜던트였습니다. 펜던트를 열어보니 흑백 사진이 들어있더군요. 젊은 시절의 그 손님과 어린 딸이 웃고 있는 사진. 뒤에는 사랑하는 딸의 7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198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1980년 댐 수몰 예정지에서 끝까지 버티던 유지 한 분이 딸 생일날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하고 집과 함께 수몰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시신은 끝내 못 찾았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택시 일을 그만뒀습니다. 차는 폐차시켰어요. 아무리 세차를 해도 그 차 안에서 나는 물비린내가 빠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옵니다. 이미 삭제한 택시 앱에서요. 출발지도, 목적지도 없는 콜이 뜹니다. 지도상 위치는 댐 한가운데 물 위로 찍혀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뜹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다시 데리러 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 밤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